가장 위험한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죠. 기축 통화가 아닌 국가. 기축 통화도 아니고 미국의 인플레에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있다는 건 우리가 미 달러 체제에 본래 있었어요. 미 달러 체제가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건데, 브레튼 우즈가 1944년에 전 세계 국가의 45개국인가 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모든 화폐의 기축 통화는 달러로 쓰는데 달러는 근본위로 쓴다는 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위로 쓰는 걸 하는데 1971년에 닉슨이 약간은 좀 양아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닉슨이 갑자기 우리 국가적으로 너무 위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근본위제를 없앤다 그러고 그냥 하루 아침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그걸 오일머니로 가져가면서 오일이 대체하면서 오일머니로 사용되면서 기축통화를 유지를 했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달러가 2008년까지 그 달러의 밸런스라고 그럽니다. 달러의 밸런스 M1입니다. M1의 밸런스가 9천억 불입니다. 9천억 불이요. 그랬는데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나서 양적 완화라는 게 돈 찍는다는 거잖아요.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나서 돈 찍어내고 나서 2014년 돼서 가장 많이 찍어냈을 때가 9조 달러가 됐습니다. 달러 얘기하는 건가요?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 페드에서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찍는 돈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세계 경제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9천억 달러였어요. 9천억 달러가 9조 달러가 됩니다. 10배를 찍어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0배 찍어내고 그걸 회수를 합니다. 테이핑을 한다고 그래서 회수를 해요. 회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반쯤 4조쯤 그 회수를 했는데 3조에서 4조를 회수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건 인플레이션의 그 위험이 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옛날처럼 돈이 적으면은 그 속도가 빨라지니까 회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저희가 되는데 화폐가 많아지면은 회전 속도가 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조 5천억 처음에 9조까지 올라갔다가 10배 올라갔다가 4조 5천억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없었죠, 사실은 2014년. 그 다음에 저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코로나 거치면서 그 팬데믹 거치는 1년 동안 2022년 1년 동안 약 5조에 달하는 돈을 1년 동안 찍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0몇 조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달러가 엄청나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인플레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로 찍어내, 일본 엔화 찍어내 그러면서 기축통화라고 생각되는 나라들은 다 찍어낸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찍어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찍어낸 거죠. 그랬는데 기축통화국은 자기네들이 찍어내면 전 세계에 이게 흡수가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 흡수된 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내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로 이제 퍼졌기 때문에 그 완화가 되고 있는 그렇죠. 중인데. 그래서 금리를 계속 한때 올렸죠. 계속 지금 6개월, 8개월 계속 올렸다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 그런데 가장 위험한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죠. 기축 통화가 아닌 국가. 기축 통화도 아니고 미국의 인플레에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달러 패권의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오면은 이 달러 그 모든 화폐가
저희가 있거든요. 종말이 오거든요. 어느 화폐 시스템이든지 종말이 오는데 이게 종말이 아니냐 하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종말이 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인플레이션을 대체하는 다른 화폐 시스템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얘기하는 거는 그 달러 패권 종말론자들이죠. 저는 종말이라고 하면은 예컨대 그 끝난다는 거죠. 달러 자체가 소멸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까? 아니면 역할 자체의 비중이 확 줄어든다는? 저는 역할이 어느 또? 확 줄어든다는 하반기에, 얘기를 듣고 그 있습니다. 후자가 더 많겠네요. 예, 그게 글쎄요, 달러의 종말이 곧 오겠다. 아까 뭐 건국대 오모 교수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이게 아직 경제 쪽에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주류는 아니죠. 그냥 뭐 약간 일부 소수 교수님들이 강하게 주장하시는 강하게 것도 주장하시는 것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정말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러면 금융당국에서 그것도 다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과도 통하죠. 정말로 대비를 정말로 해야 되는데 대비를 우리나라는 잘 못. 아직 그러면 달러의 종말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대비를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한국은행장이나 뭐 이런 분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회 이분들은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요번에 실수도 좀 하긴 했지만 주담대가 갑자기 늘어난 게 지금 가장 큰 그렇죠. 네, 문제가 되지 가계부채, 않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담대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늘리는 정책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늘리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자율을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옛날부터 뭐 봄부터 아니면 작년 말부터 정말로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였는데 이제는 정말로 올릴 수 없는 게 돼버린 거죠. 올릴 수 없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부터 달러하고 이자율 차이가 1.5%, 1.5, 1.75%, 2% 이러면서 계속 차이가 났었는데 그래도 이거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왔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장기화될수록 외화는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는 그냥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6개월, 1년 되면은 달러는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가는 거를 이자율을 높여서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율을 높이는 순간 주택담보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저기를 할 거고. 그렇죠. 예, 개인 파산 뭐 이런 게 이제 막 또 얘기가 거론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지난 우리 이 정권의 문제라기보단 그 전 정권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예. 누적되어 온 거라서 그 누적을 이번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누적된 걸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는데 이렇게 경제가 세계적으로 나빠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